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동원입니다. 오늘은 하프가드 패스를 하는 분들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하프가드를 주특기로 하다 보니까 나를 패스하기 위해서 쉽지가 않거든요. 나를 패스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하시다가 나를 이제 패스를 시도하시다가 이제 무릎 쪽에 내치 인대를 손상을 입으신 분이 생긴 거지.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 무릎이 왜 다치는지, 무릎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길래 뭐 알고 나야 좀 부상을 덜 할 거 아니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히 무릎을 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야? 가해자지. 나를 패스하기가 쉽지가 않아. 실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하프가드가 뭐야? 하프가드는 영상을 한번 보자. 일단 영상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And I want to clear my knee. As I'm doing that, if this arm is in the way here, I pick it up, clear the knee line, and then get back for base here. I don't want to stay bunched up too long and get rolled. And then after that's clear here, sometimes I can just go back and kick it the rest of the way free. If he's still hanging on with like a little quarter guard or anything, sometimes I can go back and just kick until it's free, slide out, some kind of modified scarf hold. 자, 이제 영상을 보면 보통 아까 그런 영상의 상황에서 이제 보통 무릎이 다치는데, 일단 주짓수 하시는 분들이 무릎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좋으니까 무릎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무릎의 구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위에서 이제 허벅지뼈, 아래쪽에 정강이뼈가 있잖아. 그렇지. 이 사이 붙는 데를 무릎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무릎의 안쪽 에 내측측부인대가 있고 바깥쪽 에 외측측부인대가 있지. 그렇지. 그리고 무릎과 무릎 사이 연결되는데 얘는 이제 연골이 들어있겠잖아. 그렇지. 그걸 이제 반월판,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거고. 충격 흡수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이 허벅지뼈에 대해서 아래에 있는 그 종아리뼈, 정강이뼈가 막 지 맘대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걔를 잡아주는 인대가 있지, 두 개가. 그게 이제 십자인대. 왜 십자인대냐면 이 두 개의 인대가 이렇게 X자로, 십자로 꼬여 있으니까 십자인대라고 하는 거고, 이제 전방 십자인대는 앞에서 뒤로 붙어 있는 거. 이제 후방 십자인대는 뒤에서 앞으로 붙어 있는 건데, 각각 하는 역할이 전방 십자인대는 이 허벅지뼈에 대해서 정강이뼈가 앞으로 나가는 걸 막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뒤로 빠지는 걸 막아주고. 그래서 인대가 찢어지는 거는 지네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강한 힘이 가해졌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잖아. 근데 과하게 이제 무릎뼈가 앞으로, 정강이뼈가 앞으로 강하게 나가지는 힘이 딱 가해지면 거기에 파열이 오는 거지. 내측측부인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과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꺾인다거나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힘이 작용해서 그러면 내측측부인대가 상할 수 있는 거고. 상할 수 있는 거고. 반대는 또 그 반대고.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근육보다는 인대의 손상이 높다고 보면 되겠죠. 결국엔 무릎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거는 뭐 위아래에서 보는 뭐 대퇴, 뭐시기 무슨 이두근, 사두근, 햄스트링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일단 무릎 자체를 잡아주는 애들은 이제 인대니까. 그렇지. 이 상황은 보통 인대의 손상이 가장 크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프가드는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고관절이 이렇게 내외전을 하면서 그 각도에서 많이 다치거든요. 왜냐면 억지로 또 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인지 그걸 설명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빠져나갈 때 고관절을 약간 회전을 시키면서 무릎 쪽을 이렇게 발을 챈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쫙 빼는 식으로 빼야 해야 되나? 돼. 그때 이제 일어나는 기전이 내 생각에는 일단은 고관절이 내회전이나 외회전을 뭐 내회전을 하겠지? 이게 이제 정상적인 고관절의 내회전 각도가 보통 한 30도, 35도? 30에서 35도 정도 라고 하는데 그게 일어난 상태에서 빠져나갈 때 무릎 아래에 있는 이 무릎과 정강이 쪽에 대한 내전, 외전 이런 건 잘 안 일어나니까 고관절이 들어가서 이미 한계로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힘이 더 걸려버린다 그럼 그때는 더 이상 이게
고관절이 틀어지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끝까지 간 상태에서 그냥 빡 돌아가면 무릎이 나가는 거지. 바로 왜냐면은 손상을 입는 거지. 상대방 하프가드에서 그 각도를 안 주기 위해서 힘을 막 주고 있단 말이야. 위에서 패스하려고 하는 사람은 억지로 각도 이상을 만들어야 패스가 되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뺄라 그러는데 그걸 잡고 있으니까 어. 힘이 완전히 걸린 상태에서 음. 무리하게 뭐 관절을 더 돌려버린다거나 음. 힘을 주면 이제 인대가 나가게 딱 그러면 좋은 그때 이제 내측 인대가 그냥 거의 그냥 어. 바로 다칠 수 있는 뭐 상황이 되겠구나. 그럼 뭐 일단은 간단하게 뭐 내측 인대는 그렇게 다칠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어차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군데 방향에서 인대가 있으니까 이 네 군데 방향이 어떻게 파열이 이렇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네 가지의 인대가 있다고 했으니까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 전방 십자인대? 뭐 두 가지 그렇지. 전후방 다. 워낙 뭐 유명한 축구 선수들 그런 그렇지. 사람들 많이 다치니까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어디 부딪히거나 뭐 주짓수 할 때처럼 그럴 때보다는 오히려 충격이나 이런 게 없이 다치는 경우가 훨씬 많아. 전방 십자인대 같은 거. 오히려. 오히려 예를 들면은 갑자기 뛰다가 급격하게 감속을 한다든지 뭐 축구 선수들이 드리블을 하다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빠바바박 한다든지. 근데 실제로 주짓수 할 때에도 아까 우리는 하프가드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오픈가드 패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패스 상황은 좌우에 대한 이런 방향 전환이 되게 많거든. 주짓수 하는 사람도 전방 이렇게. 십자인대. 그 파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야. 그렇게 치면은. 그러니까 그 축구 난 축구를 좋아하니까 헛다리 드리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옛날에 뭐 브라질 호나우두. 브라질 호나우두. 호도. 98년도에 나왔던 그런 거 같지. 2002년 반달. 2000년 반달 걸리고. 걔 같은 경우도 십자인대 전방이 나가가지고 두 번 나가서 고생했고. 워낙 방향 전환을 좀 심하게 하니까. 또 뭐 영국 마이클 오웬 이런 애들도 뛰다가 월드컵에서 뛰다가 나갔나 뭐 이랬을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과격하게 방향을 격하게 틀다가 다치는 게 많고, 이제 또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오히려 이제 무릎이 어느 정도 90도 이상 굽혀진 상태에서 힘이 강하게 가해졌다든지 뭐 굽혀진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무릎을 찧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굽혀진 상태에서 이 정강이 뼈가 뒤로 확 밀릴 때 걔를 잡아주다가 이게 뚝 끊어지는 거지. 또 인대가 버틸 수 있는 선 이상의 부하가 들어가면 뭐 다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내측 축구인대나 외측 축구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측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강하게 힘이 들어갔을 강하게 때 힘이 들어갔을 안쪽에 있는 인대가 버티지 못하는 거. 외측은 반대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걔네들 같은 경우는 그 MMA 뭐라 그러냐 요새 그 UFC? UFC 이런 거 하면은 무릎으로 태클 들어가잖아. 그럴 때 이제 무릎이 딱 고정된 바닥에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태클이 빵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들어가면 바깥쪽이 찢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밖에서 안쪽으로 찢어지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찢어지는 거니까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힘이 어느 방향으로 가해지냐에 따라서 어느 인대가 찢어지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오케이. 인대는 정말 한번 다치면은 뭐 근육보다 더 그지. 하게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진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짓수 인대는 특히나 인대 손상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항상 일단은 구조를 잘 알고 나서 그렇게 좀 운동을 좀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많은 주짓수인들이 인대를 많이 다치고 이제 고민하는 게 있어. 이게 회복이 됐는지 아니면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럼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그 두 가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파열 같은 경우엔 특히 무릎 같은 경우는 찢어지면 붓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일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MRI를 찍어야지. 그게 이제 제일 정확하지. MRI를 찍어서 어느 근육이 어느 인대가 찢어졌다 이렇게 나올 텐데 이제 완전 파열. 예전에 너 어깨 얘기할 때도 했었잖아. 그렇지. 완전 파열이면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옛날에는 찢어진 거를 그냥 꼬매기만 했는데 요새는 다른 부위에 있는 힘줄이나 인대를 띄어와서 이어붙이는 그런 식으로도 하고. 훨씬 튼튼하게 수술이 되고. 근데 또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얘는 잘 됐는데 그걸 뜯어온 데 문제가 생기니까 또 약해질 수 있잖아. 그런 거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부분 파열이거나 수술을 안 해도 된다, 꼭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보존적 치료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보면 그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아니면 재활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가동 범위를 확보를 해놔야 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가능하면 일주일 이내에 무릎이 쫙 펴질 수 있게. 완전 파열이 아닌 이상. 완전 파열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왜냐면 무릎이 90도 이상 굳은 상태로 그 상태로 깁스를 해버렸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이게 굽기도 하는데 그 상태에서 그 연골 조직이 굳어서 뼈처럼 변한다든지 아니면 세포 그쪽 조직이 증식을 해가지고 딱딱해진다든지. 그러면 그냥 가동 범위가 엄청 완전 망해버리는 겁니다. 일단 일주일 이내에 최대한 180도까지 펴질 수 있게 재활을 하고 그 다음에 굽혀지는 각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활을 해야 된다. 재활의 순서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고. 또 뭐 수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럴 때는 오히려 수술을 했을 때 수술을 안 한 경우보다 뭐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뭐 이런 게 생길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만이 답은 아니다. 근데 완전히 찢어졌을 때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건 어쩔 수 없이 파열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을 해보시는 것을. 일단은 병원 가서 뭐 이렇게 어떤 정도 필요하면 찍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할지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절대 그냥 인터넷에서 주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일단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고 전문가를 꼭 찾아가세요. 반드시. 일단 다치고 난 이후라면. 지금까지 뭐 안타깝지만 너한테 기술이 걸려서 무릎을 다치신 분이 있으니 그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건 예방이잖아. 그렇지.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뭐 이렇게 유연한 사람들도 있지만 고관절의 각도라든지 무릎의 어떤 이런 가동 범위들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특히 다칠 확률이 더 커. 뻣뻣할수록. 그렇지.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부상 이후에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맞고 그 이후에 판단하는 게 맞지만 저희가 다음 편에서는 운동하기 전에 그런 관절 부분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빌리티 훈련들을 해주고 나서 운동을 했을 때 부상의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든다. 이런 관절 상태를 좀 정확하게 좀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하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편에 운동 순서라든지 뭐 간단하게 또 운동 전에도 마사지를 간단하게 해주면 조직들도 좀 부드러워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것저것 지금 아픈 곳이 많기 때문에 주짓수 하기 전에 항상 웜업을 뭐 15분, 20분 정도 하려고 해. 사실 그보다 더 길면 좋은데 어쨌든 15분, 20분 정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은지 그 순서를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다음 편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 하고 오늘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오늘의 영상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했어.